삼국지에서 위나라 공신의 아들이면서 초계 항복한 장수가 있으니 하우페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하우페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하우무 컨텐츠에 하우페 요청이 많더라고요. 일단 하우페는 하우연의 아들이죠. 제가 위나라 장수 중에 가장 호감으로 생각하는 장수가 바로 하우연입니다. 이 채널의 첫 영상도 하우연으로 스타트 끊었죠. 자부터 간지가 나죠. 묘제, 신묘한 재주라는 뜻입니다. 갈 때도 예술로 가잖아요. 일생에 딱 한 번 패배했는데 그 패배로 전사합니다. 그것도 직접 자신의 부곡들이랑 불 끄다가. 하우페는 이런 하우연의 아들답게 명장입니다. 농서에서 주둔할 때 백성들과 병사들이 그를 존경했다 되어 있죠. 하우페의 자는 중건이며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219년에 하우연이 정군산에서 유비의 화계와 황충의 기습으로 불 끄다가 목숨을 잃는데 이에 촉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살았다. 하우페가 하우연의 장자가 아닌 차남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잊진 못하는데 조비가 제위에 오르고 나서야 하우페는 현장군 및 관내 후에 봉해집니다. 하우도는 사망 즉시 일곱 아들의 두 손자까지 다 여루에 봉하고 시급을 줬는데 그 대우가 좀 다르긴 하죠. 하우연이 패배하고 전사한 것도 있고, 일단 하우연의 시급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일찍 죽었어요. 800호였죠. 조인편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하우연이 전사하지 않고 조인의 자리를 하우연이 차지했어야 합니다. 하우연은 명실공히 대사막감이라 봐요. 자잘한 전투부터 해서 한수토벌까지 하우연의 전략 전술을 보면 기똥차입니다. 청야도 하기 전에 강행군 기습으로 군량을 다 털어버리고, 훗날 조인이 대오전선에서 중주를 치다 주한한테 패하는데 이 중주를 친 이유가 오나라 병사들의 가솔들을 인질 잡으려 한 거예요. 일찍이 하우연은 장린을 점거해서 한수 병사들의 가솔들을 인질로 잡고 한수가 구원 안 올 수 없게 만들어서 평지에서 박살내버리죠. 명성으로 치면 주한보다 한수가 훨씬 높은데 하우연은 성공했고 조인은 실패했죠. 아무튼 하우페는 제갈량의 북벌 때부터 대촉전선에 투입됩니다. 당시 상관이 조진이었는데 조진은 제갈량 2차 북벌 때 제갈량의 진창 공략을 간파항공으로 대사마에 오르죠. 근데 이어 제갈량이 무도 은평을 꿀꺽합니다. 조진 입장에서는 열받죠. 표를 올려서 좌우곡을 통해 진군하겠다. 당시 조진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조예의 입지를 생각하면 사실상 탁고 대신이나 마찬가지였고, 조예가 절대 강한 황제가 아니었어요. 정치력으로 버틴 황제거든요. 이때도 조진이 한판 하겠다는 걸 불어 못합니다. 당시 진군이 이 출진을 반대했죠. 불어 대신 진군의 상소를 첨부합니다. 조예는 이 전쟁이 어렵다 본 것 같아요. 조예가 병법에도 박학했던 게 후일에 곽해가 병력 주둔해놓고 다 이겼다 설레발치면서 조정에 보고를 하는데, 조예가 병력 배치도를 보고는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사자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곽해의 부장들이 패하였다. 심지어 그중 한 놈은 전사합니다. 곽해의 유일한 흑역사인데 반대로 조예의 선견지명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조진의 그 전쟁은 결국 장마로 잔도가 끊겨서 성과 없이 퇴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자체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오도, 포야도 뿐만 아니라 한수를 따라 총 4방향 다구리였어요. 바로 사마이가 완에서 출진, 한수를 따라 한중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었고요. 총병력이 최소 15만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하우페는 이 전쟁의 선봉으로서 출진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큰 원정이기 때문에 하우페한테 복수의 기회를 준 일종의 서비스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유비가 위원을 한중독에 임명하고 장로의 방어체계를 카피해서 위원한테 일을 시켜놨었죠. 위원이 거의 10년간 여기서 막루를 설치하고 정비를 해놨어요. 선봉 하우페는 포위당합니다. 근데 촉군의 작계는 우주방어잖아요. 그래서 이때 촉군의 출진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하우페가 당시 무명이었죠. 얕잡아보고 출진한 거다. 다른 하나는 하우연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공략하여 사기를 꺾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런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당시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총대장 그리고 선봉에 대한 정보를 모를 리 없죠. 더욱이 제갈량의 철두철미한 성격상 세작을 통해 호구조사를 다 끝내놨을 겁니다. 하우페는 녹각을 지키며 우주방어하다 구원군이 와서 목숨을 건졌다. 제가 이거 예전에 녹각을 잘못 해석해서 사슴뿔로 만든 울타리,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슴뿔이 그리 흔한 재료가 아닌데 녹각 목책이라 해서 사슴뿔 모양으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찾아보니까 막 설치 방법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전술했듯이 이 전쟁은 하우페만 오지게 두드려 맞고 정작 본대는 잔도가 끊겨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군 퇴각합니다. 훗날 조예가
조상과 사마이에게 조방을 탁구하고 사망하는데요. 당연히 하우페는 조상 쪽에 붙어서 중용받습니다. 이때 장안 병권을 정서장군 하우연이 맡았죠. 하우무가 안서장군이었는데 정서장군은 안서장군의 상위 호환이에요. 뜻만 풀이하면 정서장군은 정벌을 하라, 안서장군은 안정되게 하라. 그래서 조비가 하우무한테 안서장군을 준 것도 그냥 편안하게 내정만 하라,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안서장군은 모반에 대한 평정의 임무도 있습니다. 당시 초기 반란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뜻까지 해석해서 의중을 파악하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냥 조상이 하우연을 정서장군에 기용한 게 너무 높은 관위를 준 겁니다. 이때 하우페가 토촉 호군이라 해서 하우연의 호군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기형적인 인사입니다. 호군이라 하면 사령관의 지위를 받으면서 보좌하는 동시에 사령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상위 호환이 감군인데요. 근데 하우연도 그렇고 하우페도 사실상 같은 편이죠. 보통 이런 식의 기용은 나중에 모반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군이나 호군은 반대파까진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인물을 앉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옹주자사 곽회가 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상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놓은 걸로 보여요. 어차피 뭐 하우씨들 둘 다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이니 조상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고평릉 사변 이후에 하우연이 모반을 일으킬 만한 환경은 충분했습니다. 물론 하우연은 식자계층에다가 군제가 입증되지 않았고 흥세산 전투 패배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군심을 잡지도 못했으니 실제로 모반을 하지 않았고 했다 해도 실패했을 겁니다. 다만 호군까지 같은 편이니 카리스마 있는 사령관이었으면 모반이 일어났을 것이다. 당시 종회가 무명이었지만 훗날의 종회라든지 하우페는 군심을 잡고 있었지만 사령관급이 아닌 호군딸이었으니 고평릉 사변이 일어나기 딱 2년 전 강류가 또 한 번 밀고 올라가죠. 이때 곽회가 강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겁니다. 강류는 하우페를 칠 것이다. 생각을 읽힌 강류는 퇴각하고 이듬해 또 이민족들이 강류에 호응하는데 이때가 곽회의 원맨쇼입니다. 특히 백토성을 함락한 건 성동격서의 모범이라 할 만해요. 상류에서 위세를 부리고 돌아가서 하류를 도하는 전형적인 성동격서. 곽회의 이 승리 후에 강류가 치무대의 패잔병을 받아들이고 대응하거든요. 곽회가 하우페와 갈라져서 강류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하를 치려 하죠. 제장들이 병력 분산은 좋지 않다. 곽회가 두고 봐라. 강유는 요화를 구원하려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되니 강유는 소란만 떨다가 퇴각합니다. 곽회와 하우페는 각각 사마이파, 조상파로 파벌이 달랐는데 개인적인 사이는 나빴을지언정 공적인 일 앞에서는 합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이듬해 위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고평릉 사변인데요. 조상파가 싹 쓸려나가요. 당연히 하우연은 사마이한테 소환되는데 하우페가 같이 촉으로 튀자. 하우연은 사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이한테 불려간 이후에도 할 말 다 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사마이는 하우연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경에 봉하는데요. 대옥렬을 거쳐 태산까지 되죠. 물론 병건이랑은 거리가 먼 구경 중에서도 한직이에요. 대옥렬은 하우연이 그래도 이민족 전문가다 해서 시켜준 거고 태상도 사실 야망 없는 글쟁이 학자들이 보통 하는 거죠. 하우연은 사마이 사후에 나중에 사마사한테 죽어요. 암튼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 이후에 인사권을 장악하려고 대중정, 주중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진군이 고안한 구품 관인법에서는 군중정, 즉 군의 중정관이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근데 군중정 위에 주의 중정을 따로 줘서 이걸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하우연이 그게 말이 되냐 한마디 하는 거죠. 한편 하우페는 자신과 개인적 사이가 좋지 않은 곽회가 병권을 잡으면 분명 화가 미칠 것이다 판단하고 촉으로 냅다 튀는 거죠. 은평까지 가서 길을 잃었는데 먹을 것도 떨어져서 아사 직전이었다. 근데 촉에서 하우페를 수색하여 발견합니다. 강유가 세작들을 통해서 첩보를 다 듣고 있었거나 하우페가 강유한테 먼저 서신을 보냈거나 했겠죠. 하우페가 강유한테 비빌 수밖에 없던 게 강유도 위나라 항장 출신이에요. 더욱이 위나라 항장의 모범 사례잖아요. 하우페의 남은 아들들은 연좌돼서 낭랑으로 귀양 갑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시 낭랑은 아직 고구려 영토가 되기 전이었어요. 심지어 낭랑이 흡수된 몇십 년 뒤인 고국원왕 때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당시 중국의 관직명을 달고 있던 부하가 있었거든요. 아마 귀했겠죠. 참고로 후일 하우연의 삼족이 멸해지는데 하우연이랑 촌수가 먼 친척들도 낭랑으로 귀양 갑니다. 왜 낭랑으로 보냈냐면 원래 한나라 때 귀양 단골이 교주 이런 데였죠. 근데 당시에는 오나라로 막혀있으니까
겁니다. 서쪽으로 보내면 하우씨들이 과거 장안병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불안하고, 하우페의 아들이야 말할 것 없고 하우연도 하우페랑 집안 사람이거든요. 하우페가 촉으로 도망갔으니 그쪽으로 귀향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아주 반대편인 동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암튼 강유가 하우페를 유선한테 데리고 가서 아련시키는데 유선이 뻘쭘한 거죠. 하우페 부친 하우연이 촉하고 싸우다 죽었잖아요. 우리 선제가 목을 벤 게 아니고 난전 중에 전사한 거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장비가 하우연의 조카를 보쌈했다 또는 조조의 회유다. 이건 길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간 장비의 정실이 하우연의 조카고, 유선이 장비의 두 딸을 황후로 맞이하죠. 하우페한테 아들을 보여주면서 당신 집안 아이기도 하다 하면서 하우페를 거기 장군에 임명해줍니다. 강유보다 높은 군호인데요, 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군직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보직을 맡았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전에 전두환이 투스타였는데 중장 대장들이 꼼짝 못했죠.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 합수부장이라는 보직 때문에 그래요. 같은 겁니다. 계급과 보직이 다르듯이 당시 군호와 군직도 다른 거예요. 비슷한 예로 황건이 위나라에 투항하고 군호는 거기 장군까지 오르지만 별다른 군직을 맡지 못합니다. 위나라에서 병권을 줄 리가 없죠. 하우페 역시 군호는 강유보다 위였으나 군직상 강유의 지위를 맡는 겁니다. 강유가 하우페한테 물어봅니다. 사마이가 촉을 정벌하지 않겠느냐. 하우페가 말하는 거죠. 지금 사마이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다. 다만 종사계라는 놈이 있는데, 종해죠. 이놈이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다. 당시 종해가 상서령도 아니고 상서랑 나부랭이었습니다. 정이었던 정 따라서 하우연 취조하는 거나 들락거리기도 전의 시기예요. 하우페가 당시 젊었던 종해를 정확하게 본 거죠. 하우페는 강유의 북벌에 참전하기도 하는데 공신의 아들이면서 정치적 문제로 자신의 조국을 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이죠. 당시 옹주자사 곽해가 도독제군사로 승진하고 왕경이 자사로 옵니다. 이 왕경의 옹주군을 강유가 도수 인근에서 대파하는데 사상자만 1만여 명 낸 대승이었죠. 이때 함께 참전했다. 참고로 당시 적도성 인근에 흐르던 물줄기를 그 조수라고 많이 번역해 놓는데 그 지명이기 때문에 도수가 맞는 겁니다. 이후 하우페는 몇 년 내로 사망하는데 그 사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유선이 관우, 장비, 조은 등 시호를 한 번에 추증하는 때가 있죠. 이때가 260년인데요. 하우페는 아마 장환이 죽고 시호를 받은 250년대 후반에서 260년 사이에 시호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조은전의 기록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우페 원래 귀국 고복득시. 사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멀 원자와 돌아올 귀가 있죠. 하우페는 멀리서 나라에 돌아왔다. 그런 연유로 시호를 얻었다. 그냥 멀리서 항복했기 때문이라 하기엔 귀국했다, 나라에 돌아왔다, 그거 안 맞죠. 이걸 역적에게서 한의 신하로 돌아왔다 해석하면 그냥 병사한게 되는데, 우리가 촉이라 부르는 그 유비가 세운 정식 국호가 한이니까요. 제가 봤을 땐 싸우다 죽어서 시신이 멀리서 돌아온 게 아닌가. 왜냐면 적도성 이후 강유의 북벌이 내용이 안 좋거든요. 더욱이 장환과 비위가 시호를 받은 이유는 나라의 중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 뒷부분에 관장마방 황은 그냥 시호를 줬다 되어 있는데 하우페만 이런 사족이 달려있는 거죠. 즉 항장한테 시호를 왜 줬느냐, 싸우다 전사해서 줬다, 문맥상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더욱이 위진정통으로 삼국지를 쓴 진수가 한나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쓸 리가 없어요. 물론 음모론자분들은 이것도 진수의 이스터에그다 주장할 수는 있겠네요. 암튼 당시 삼국 어느 나라든 항장은 외로운 존재죠.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랑 같은 편으로 지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선도 있고 하우페 역시 비슷했을 겁니다. 더욱이 부친의 원수나 다름없는 나라죠. 그래서 장탄구하고의 일화가 있는데 하우페가 장억을 만나서 우리가 소원한 사이이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자 하니까 장억이 에헤이 이거 3년 뒤에 얘기합시다. 참고로 비위한테 항장들이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라 한 게 장억입니다. 그 말을 안 듣다가 비위는 곽순한테 암살당하죠. 이런 게 사실 항장들의 쓸쓸한 입지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길, 내 원소가 바레테수인스러 꼬심에도 넘어가지 않았건만 하우페 그자는 어찌 안위를 위해 불구대천의 원소들에게 몸을 의탁했단 말이오. 참으로 소인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눈을 부라리며 말 잘했어. 습샤치 선생은 그대가 그 인수 받아먹었다 카던데 오늘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에 공손범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답하니 그자는 스끔평의 조상이요. 또한 제갈각은 일찍이 송건이 제갈량의 사자에게 제갈각은 말타기를 즐겨하니 좋은 말 하나를 보내주라 하였는데, 이에 제갈각은 그 즉시 은혜의 감사함을 보였어. 송건이
아니 그 말이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오 하니 촉은 오나라의 외부 마국간에 불과하니 당연히 이미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였소. 원소가 발의 태수에 인수를 주었다 한들 그 역시 장군이 하북을 평정하여 내게 줄 것이 아니었소. 어차피 내게 올 것 내 미리 받아 놓은 것이오. 그리고 그 즉시 날랭 군사를 뽑아 장군을 지원한 것이오. 그런데 웬걸? 장군은 하북 평정은커녕 역경루에 짱박혀 있지 않소. 내 인생 돌려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멋쩍어 하며 미안하오. 공손범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해바라기 씨라도 좀 내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또 속았다 한탄하며 이제 저 가게 열쇠는 아예 조장군에게 있어. 가서 달라 하시오. 힘없이 말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묘제의 아들 하우페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